안녕하세요. 천만 자동차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진화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김용진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최근 커넥트카 및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많은 자동차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먼저 자동차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한 기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커넥트카 시대에서도 자동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자동차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운행하는 동안 많은 데이터가 자동차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 데이터입니다. 속도, 연료, 주행거리, GPS 등 주행 데이터들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계기판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내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트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데이터에서 중요 정보인 경고등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고등 데이터는 색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은 위험 신호로 주행을 멈추고 즉시 점검 및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해야 하는 브레이크, 엔진 오일 등의 신호가 있으며 노란색 경고등은 주의 신호로 주행은 가능하나 유의 및 추후 점검이 필요한 엔진, 저압 타이어, ABS 등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외에 초록색과 파란색은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는 기능 확인 목적의 상태 데이터입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는 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주행 데이터와 경고등 데이터는 자동차의 내부 데이터를 가공하여 만든 정보입니다. 자동차 내부의 진짜 데이터는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ECU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로 엔진과 같은 동력 장치에서는 차속, 핸들 각도, 브레이크 등의 파워트레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부터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주기적 또는 이벤트성으로 생성되는 등 사람의 맥박처럼 헬스 데이터와 유사한 시계열 데이터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트, 문 열림 등의 바디 데이터 및 자율주행 데이터도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내비게이션 등의 인포테인먼트 데이터와 커넥티비티 서비스 데이터들을 자동차 내부에서는 서로 주고받으며 자동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 내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원격 진단 서비스는 자동차의 고장 상태를 상담원이 실시간 원격으로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으로부터 실시간 고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당 차량을 입고 요청하거나 원격으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자동차 품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디벨로퍼 사이트를 통해서 서드파티 서비스와 함께 차량 관리, 출장 세차, 차량 금융, 차량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이클 서비스는 차량의 누적 주행 거리 데이터를 사용자가 차량 관리 기록 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서비스는 급출발, 급가속, 운행 시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 습관 점수를 생성하여
보험 계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은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차량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복 없이 수집하고 필요한 서비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데이터 스트림을 개발하였습니다. 서비스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데이터 수집 정책인 Vehicle Policy를 생성하여 차량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후 자동차에서는 차량 데이터 수집 정책에 맞춰서 자동차의 내부 데이터인 시그널과 메시지, 진단정보, GPS 등을 수집하고 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차량에서 보내준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를 서비스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서비스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 데이터 스트림에서 어떤 아키텍처 변화 및 기술을 적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차량 데이터 파이프라인인 차량 데이터 스트림은 자동차 수가 10대 미만일 때는 최소 자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아키텍처 형태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가 목적으로 최소 자원만으로 차량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신규 국가로 커넥트카 및 새로운 차종을 런칭할 때에는 싱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싱글 VM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기능 평가 목적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먼저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에 맞춰서 RDB인 PostgreSQL의 수집 정책을 생성하고 이를 차량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후 차량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수집한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메시지 큐인 카프카와 타임스케일 DB에 적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적재한 후 서비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데이터 스트림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그림의 트래디셔널 또는 버추얼라이즈드 디플로이먼트 환경과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간의 운영체제를 공유함으로써 최대 성능을 애플리케이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데이터가 많이 유입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기민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스케일 아웃할 수 있으며 손쉬운 CI/CD 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검증 및 운영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데이터 스트림 구축에서 이용하고 있는 미들웨어 중에 카프카와 타임스케일 DB가 있습니다. 카프카는 많이 알려진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서비스 간의 대규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카프카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저희가 적용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멀티 프로듀서 및 멀티 컨슈머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특징이 필요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티션별 메시지의 순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시계열 데이터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스케일 DB는 표준 SQL 쿼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 C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들은 고 언어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잘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의 활용이 높은 특징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데이터베이스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 양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고 차량 데이터 스트림은 실시간성 보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전달을 위해서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중화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들웨어들이 정상적으로 인스턴스를 분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 외에 실시간성 보장을 위해서 자동차와 클라우드 서버 간의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프로토 버퍼를 적용하여 데이터 트래픽 및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 C계열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처리를 위한 DB 샤딩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프로토 버퍼는 구글에서 언어 중립적이며 플랫폼 중립적으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저희는 빈번하게 자동차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 직렬화 속도가 빠르고 파일의 크기가 작은 프로토 버퍼를 이용하여 보다 차량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제이슨에 비해서 약 3, 4배 이상의 압축률과 처리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추가 및 수정이 되더라도 하이 보장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프로토 파일을 구성하여 자동차와 서버에 각각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C계열 데이터 중에 서비스가 원하는 데이터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C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자동차 수 및 데이터 양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DB 샤딩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DB 샤딩은 데이터베이스를 조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호리존털과 버티컬 파티셔닝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는 호리존털 파티셔닝 방식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한 테이블의 로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파티션으로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자동차마다 부여된 아이디를 기반으로 차속, 기어, GPS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로 적재하지 않고 여러 타임스케일 DB로 분산하여 쓰고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의 타임스케일 DB는 초당 약 200만 개를 인설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DB 샤딩을 통해서 스케일아웃이 가능하여 최대 성능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차량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사이즈를 줄이고 DB 쓰기 및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 DB 샤딩을 했지만 자동차 수가 10만 대를 넘어가면 실시간성 서비스에 맞춰서 모든 차량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프라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프라 자원을 기반으로 차량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해서 실시간성, 온디맨드, 분석용으로 서비스를 구분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분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목적별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리를 위해서 서비스 및 미들웨어를 퍼시스턴트, 온디맨드, 스트리밍으로 각각 배포하였습니다. 이때 스트리밍은 실시간용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과 서버가 항상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 기간은 1분 이내로 설정하고 데이터의 처리 시간은 5초 이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온디맨드는 주문형으로 원격 진단처럼 고객이 요청할 때 HTT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5분 이내로 설정하여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1분 이내에 처리하여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퍼시스턴트는 실시간 서비스가 아닌 주행을 시작부터 끝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충전처럼 긴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크기가 큰 만큼 처리 시간은 20분 이내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서비스에 따라 최소한의 자원으로 차량 데이터 스트림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차량과 클라우드 서버 간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은 MQTT 프로토콜을 이용했습니다. MQTT 프로토콜은 발행 및 구독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로 카프카와 다르게 작은 코드 공간이 필요하거나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되는 원격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적합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자동차라는 제약된 통신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결 지향적으로 MQTT 브로커와 클라이언트는 연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결 상태를 구분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차량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수집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일리 액티브 비이클, 위클리 액티브 비이클 등과 같은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온디맨드, 퍼시스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지연에 대비하고자 카프카 모니터링 및 ELK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알람을 발생시켜 빠르게 대처하는 등 다양한 운영적인 부분도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키바나 데이터를 보시면 평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데이터 유입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차량 데이터 스트림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운영 효율화도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커넥트카 시대에서 차량 데이터 스트림이 고려해야 할 부분과 최종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고,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실시간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와 함께 개발한다면 앞으로 자동차가 통신 부분에서 5G, 무손실 압축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프로토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동차는 자율주행 이미지, 블랙박스 영상, OTA와 관련 데이터 등 이전에는 없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차량 데이터 스트림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원격 진단 서비스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차량 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차량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최종 목표는 자동차 데이터 허브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수집하고 처리하여 차종과 관계없이 새로운 모빌리티, 자율주행, 커넥티카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려고 합니다. 자동차 데이터 허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그레이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고 1000만 자동차 시대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용해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로봇, UAM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언어로 개발 가능한 백엔드 개발자, 데이터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오픈소스 등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엔지니어와 인프라 엔지니어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천만 자동차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진화기를 발표한 김용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차량 데이터 허브 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차량 데이터 허브 셀은 글로벌로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전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사전 질문한 것들을 먼저 한번 답변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질문 받은 내용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뒤이어서 답변을 조금씩 드리거나 진행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윤재환님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쿠버네티스, 카프카 등을 활용하는지 몰랐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언제부터 연구가 이루어졌고 관련 개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한 6년 전쯤부터 글로벌 대상으로 커넥트카를 활성화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한국, 북미, 중국 3개 국가 정도만 커넥트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앱과 서버 개발이 개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인 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2017년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커넥트카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자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쯤 이제 조인을 해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나 카프카 같은 오픈소스들을 많이 활용하진 않았고요. 19년도부터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 언어들도 자바뿐만 아니라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고랭인데 이런 개발 언어들도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오픈소스를 실제로 좀 이용해서 개발도 하고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김경민 님이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 운영하시면서 카프카와 쿠버네티스의 병력 현상이나 성능 이슈가 없었는지 어떤 이슈가 가장 어려우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차량 데이터가 판매량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성능 이슈들은 항상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주행 거리가 사실 한국보다 훨씬 더 길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유럽은 통신의 음영 지역이 좀 많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곳들이 좀 확실히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었고요. 근데 뭐 다행히도 쿠버네티스랑 카프카는 워낙 좋은 오픈 소스라서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차량 판매 수에 따라서 오코노드 같은 것들을 이제 세대부터 계속 증가를 좀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서비스에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서비스가 카프카의 파티션의 데이터들을 이제 컨슈밍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성을 많이 올리다 보면 여러 파티션의 데이터들을 동시에 컨슈밍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차량 데이터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컨슈밍을 했을 때 OM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메모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리스타트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떤 특정 버전에서는 보통 이제 좀 그 기능들이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고 쿠버네티스의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지연이 되면서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실제 저희도 쿠버네티스를 액티브로 좀 클러스터를 2개로 구성해서 고가용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성능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효환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는 목적별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리 설명 페이지에서 스트리밍 수집 방식에 대해서 MQTT 프로토콜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혹시 차량에 MQTT 프로토콜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차종부터 반영하게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지금 윤종현 님이 얘기하셨던 차량 실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시나요?랑 유사한 형태입니다. 유사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스트리밍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차종은 GV60, 그 다음에 G90, 이번에 나오고 있는 그랜저가 이미 이제 탑재가 돼서 MQTT로 프로토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총 3가지 제가 발표한 것처럼 총 3가지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스트리밍, 온디맨드, 퍼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다 이제 데이터를 준실시간성으로 수집할 수 있고요. 스트리밍은 MQTT로 이제 수집을 하면서 이제 이 수집 기간과 처리 시간을 좀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MQTT 이전에는 차량으로 데이터들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SMS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MQTT가 선정되고 나서 좀 많이 그런 저희가 서버에서 차량으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QTT 선정 시 고려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차량이 저희가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QoS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달을 했을 때 MQTT가 항상 차량이 연결돼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해서 MQTT를 옴니로 사용하지 않고요. 차량이 시동이 다시 걸리거나 했을 때 HTTP를 통해서 조금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우승님은 이제 키바나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특정 차종의 특정 신호의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도 모니터링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일렉스티 서치에다가 적재를 하고 키바나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계열로 분석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요. 지금은 그 서비스를 잠시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뭐 데일리 액티브 비이클이라든지 데일리 위클리 비이클 같은 그런 통계치를 많이 적재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다시 이제 특정 차종들이나 특정 데이터만 선택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 하려고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쿠버네티스에 대해 정은성님이 쿠버네티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커뮤니티도 있고 하던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쿠버네티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장점들이 좀 있는 오픈 소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VM에서 그냥 진행하시는 것보다 쿠버네티스로 진행하시는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시려면 일단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데미나 이런 데서 강의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또한 셀 내부에서도 그런 스터디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AWS나 GCP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보통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태환님께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떠한 데이터를 관심 가지고 수집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은 사실 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긴 합니다. 여기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행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고등 데이터들도 저희한테는 이제 원격 진단이라든지 차의 이상 여부가 발생하면 고객님이 계속 차량을 주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도 원격 진단을 위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바탕에는 이슈 그 제어기의 데이터들이 다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 수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호님께서는 자동차 데이터 수집과 가동을 통해 추후 어떠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요, 원격 진단 서비스라고 해서 고객이 어떤 차량의 이상 여부를 파악했을 때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체크하면서 그 차량의 데이터, 그 차량의 이상 여부들을 판단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좀 고객에게 조금 더 와닿는 데이터들은 사실 이런 누적 주행 거리 데이터들을 좀 자동으로 그러니까 입력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서드파티 서비스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좀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 UBI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차량 데이터를 가져와서 진행하고 있고 이런 서드파티 서비스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데이터 오픈 API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준님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빅데이터는 쌓이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말씀하신 게 정말 그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데이터는 정말 엄청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과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으나 당연히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선택 약관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까다로워졌고 이외에 그 사업적인 면에서도 자동차 보험 외에 나머지 그 오픈 API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서드 파티들이 많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차량의 GPS 데이터 같은 위치 정보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치 정보 데이터들이 조금 위치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허락한다면 저희가 데이터들을 좀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고 실시간 차량 고객에 전달할 양방향 처리 부분도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차량 쪽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부분들은 커넥트카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앱에서 내 차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 차량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실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들을 서드파티로 전달하면서 고객께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차의 데이터를 서버로 갔다가 서버에서 다시 서드파티 서비스로 전달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호화 및 추가 보안 처리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차와 서버 사이의 보안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은 계속해서 그 가장 난이도가 높도록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버랑 그 다음에 그 외부의 서드 파티들 사이에서도 보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증이나 이런 인가 같은 것들을 계속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차량 내 보안이랑 그 다음에 차량과 서버 사이에 일단 보안을 조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도님께서는 DB 샤딩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했는데요. 실제 DB 샤딩은 여기 밑에 놔둔 것처럼 저희가 그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중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게 A 서비스나 B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한 그런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적재가 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설트하고 셀렉트 해야 되는데 이때 DB 샤딩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에 적재하는 저희 데이터들도 같이 샤딩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었고요. 타임스케일 DB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샤딩하는 영역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서 다이렉트로 샤딩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그 디스크 영역 정도를 벗어나면 저희가 모니터링 하다가
스케일아웃하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님은 셀 그룹 인원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조직 규모도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셀은 기본적으로 피자 한 두 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8명 정도를 일단 최대 규모로 보고 있고요. 저희 셀 같은 경우는 9명 정도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의 차량 데이터를 수집을 정책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쪽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쪽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데이터를 적재해놓고 이제 제공하는 그런 3가지 파트가 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조금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8명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이동철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에는 이제 좀 질문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실제 전처리를 좀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셨고요. 실제 단순하게 스레스홀드를 넘었던 데이터만 수집한다 이렇게 되면 과수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수집을 좀 방지하고자 저희 쪽에서도 엣지 컴퓨팅처럼 전처리를 단말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파이프라인 사이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좀 분배해가지고 오프로딩이 가능하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차량 단말의 컴퓨팅 파워가 좀 적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저희 서버 쪽에서 많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아마 1, 2년 사이에는 조금 더 많은 컴퓨팅의 역할들이 오프로딩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중에는 황재성님께서 실제 진행 중인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 설명이나 아주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제 모든 분야의 데이터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야, 웹포털이나 중고거래 등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처리 관련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실제 웹포털이나 중고거래 등 그런 웹에서 일반적으로는 정제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긴 한데 차량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로우단의 데이터들이고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차량 내에 한정된 자원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국가마다나 차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차량의 주행 데이터가 국내는 킬로미터로 이제 측정을 하지만 북미 같은 경우는 마일로 한다든지 해서 데이터의 타입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와 고급차에 따라서 전자 제어기의 탑재가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로 수집하는 대상 자체도 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자율주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 차량이 조금 더 강건성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서드파티 서비스와 연계해서 고객들에게 커넥티컬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까지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 있는 기술 개발들을 저희 셀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셀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기아차에서는 계속 이런 기술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상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은 좀 더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분께서 질의응답을 해주실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